안녕하세요. 미미의 꿈꾸는 다락방 책 읽어주는 미미입니다. 키다리 아저씨 그 두 번째 이야기 대학생이 되었어요. 11월 15일 키다리 아저씨께 오늘 제가 무엇을 배웠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각 뿔대의 표면적은 밑변의 합에 사다리꼴의 높이를 곱한 것의 2분의 1입니다. 얼핏 들으면 사실이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이에요. 저는 이것을 증명할 수도 있답니다. 제 드레스에 대해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죠? 모두 6벌인데 전부 다 아름다운 새 옷이랍니다. 누구에게 물려받은 옷이 아니라 저만을 위해서 산 것이죠. 이 사실이 고아에게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아마 아저씨는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이 옷들은 모두 아저씨께서 주신 거예요.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이지만 6벌의 새 드레스를 가졌다는 이 눈부신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답니다. 고아원 시찰위원인 프리차드 양이 그 옷들을 골라주었어요. 리펫 원장님이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었죠. 실크 위에 분홍색의 얇은 무명을 곁들여 만든 드레스가 있는데 이걸 입으면 정말 예뻐 보여요. 교회에 갈 때 입는 파란색 드레스와 동양적인 장식이 달린 빨간색 드레스도 있죠. 이 빨간색 드레스를 입으면 집시처럼 보인답니다. 또 한 벌의 장밋빛 드레스, 회색 나들이복, 수업 들을 때 입는 평상복도 있죠. 줄리아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옷일지 모르지만 제루시아 에버트에게는 지금쯤 아저씨는 제루시아는 정말 형편없는 아이로군. 여자아이를 교육시키는 건 정말 돈 낭비야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렇지만 아저씨도 파란색 체크 무늬의 낡은 옷만 입고 자랐다면 제 기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더 비참한 걸 입었던 적도 있어요. 자선함. 그 끔찍한 자선함에서 나온 옷을 입고 학교에 가기가 얼마나 지긋지긋했는지 몰라요. 언젠가는 제가 입은 옷의 주인이었던 소녀 옆에 앉게 되었는데 그 애는 친구들과 소곤대며 킥킥거렸죠. 같은 반 친구가 버린 옷을 입어야 한다는 비참함은 제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앞으로 평생 실크 스타킹만 신는다 해도 그때의 깊은 상처는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주디 에버트 올림. 추신. 아저씨께 답장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저씨께 귀찮은 질문을 해서도 안 된다고 주의도 받았고요. 그래도 이것만은 꼭 가르쳐 주세요. 아저씨는 아주 늙으셨나요? 아니면 약간 늙으셨나요? 그리고 완전히 대머리이신가요? 아니면 약간만 대머리이신가요? 아저씨를 상상한다는 건 수학 공식을 외우는 것처럼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여자애를 싫어하지만 꽤 건방진 한 소녀에게는 몹시 너그러우신 키 큰 부자 아저씨. 그분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꼭 답장해 주세요. 12월 19일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는 제 질문에 조금도 대답해 주시지 않는군요.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데 말이에요. 아저씨의 모습을 아주 멋지고 정확하게 그려보려고 했어요. 머리카락을 그리기 전까지는 매우 만족스러웠죠.
그런데 막상 머리카락을 그리려고 하니 곤란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어요. 머리카락이 검은지, 흰지, 아니면 희끗희끗한지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이 그림이 바로 제가 상상해서 그린 아저씨예요. 정말 머리카락을 어떻게 그려야 할지 고민한 흔적이 보이죠? 머리카락을 빼고는 전부 제 상상대로 그렸답니다. 눈은 회색으로 했고 눈썹은 현관의 지붕처럼 툭 튀어나오게 했어요. 입은 양쪽 끝이 아래로 좀 처진 듯한 일자고요. 참, 그래요. 아저씨는 신경질을 많이 부리는 잔소리꾼 할아버지일 거예요. 지금 막 예비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렸어요. 그럼 이만. 오후 9시 45분. 새로운 규칙을 하나 세웠어요. 아침에 아무리 많은 숙제를 제출해야 할지라도 밤에는 절대로 공부하지 않기로요. 그 대신 가벼운 책을 읽는답니다. 전 이렇게 해야 해요. 아저씨도 아시다시피 저는 18년 동안 다른 아이들과 달리 제대로 된 독서를 못했으니까요. 제 머릿속이 얼마나 텅텅 비어 있는지 저는 또렷하게 깨닫고 있어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자라면서 많은 책을 읽어본 소녀라면 저절로 알게 되는 것들을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신데렐라, 로빈슨 크루소, 제인 에어, 그리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소설도 읽어보지 못했답니다. 또한 사람의 조상이 원숭이라는 것과 에덴 동산이 아름다운 신화에 불과하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RLS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약자라든가 조지 엘리엇이 여자라는 것도 몰랐고 모나리자란 그림도 처음 보았고 셜록 홈즈라는 이름도 처음 들었습니다. 아저씨 믿기 어려우시죠? 물론 이제는 그런 것을 다 알게 되었지만 아직도 알아야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 저는 이 독서 시간이 무척 소중해요. 밤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밤이 되면 방문 앞에 공부 중이라는 팻말을 걸어놓고 빨간 목욕 가운을 입고 털이 폭신폭신한 슬리퍼를 신죠. 그리고 긴 의자에 쿠션을 있는 대로 겹쳐놓은 다음 램프를 켜놓고 책을 읽는 거예요. 읽고 또 읽어요. 한 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서 동시에 4권 정도를 읽는답니다. 지금도 테니슨의 시와 허영의 도시, 키플링의 평온의 이야기, 그리고 절대로 웃지 마세요. 작은 아씨들을 동시에 읽고 있어요. 작은 아씨들을 읽지 않고 자란 학생은 우리 대학에서 저 한 명뿐이더라고요. 저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을 했다가는 정말 이상한 아이 취급을 받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살그머니 외출해서 지난달 용돈 주 $1 12센트를 주고 이 책을 사왔답니다. 다음에 누가 소금에 절인 라임 이야기를 해도 이젠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있어요. 10시를 알리는 종이 울리네요. 이 편지는 중간에 몇 번이나 펜을 놓았다가 쓴 편지랍니다. 일요일. 크리스마스 방학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여행 가방을 모두 복도로 꺼내놓고서 지나다니기조차 힘들 정도예요. 모두를 신이나 마음이 들떠있기 때문에 책이 손에 잡힐 리 없죠. 저는 이번 방학을 멋지게 보낼 계획이에요. 텍사스주에서 온 신입생 하나가
저와 함께 기숙사에 남아있게 되었거든요. 우리는 함께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얼음이 열면 스케이트를 타는 것을 배울 계획이랍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읽어야 할 책들을 3주 동안 마음껏 읽을 참입니다. 안녕, 아저씨. 아저씨도 저처럼 행복을 느끼시기를. 아저씨의 영원한 주디 울림. 추신. 제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편지 쓰는 게 귀찮으시면 비서에게 다음과 같이 전보를 치도록 시키세요. 스미스 씨는 완전 대머리임 또는 스미스 씨는 대머리가 아님 또는 스미스 씨는 백발임. 전보요금 25센트는 다음 달 제 용돈에서 빼시고요. 그럼 1월까지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방학이 끝날 무렵 키다리 아저씨께 그곳에도 지금 눈이 내리고 있나요? 제가 있는 탑에서 보이는 세상은 온통 하얗게 덮여 있어요. 지금 또 팝콘처럼 커다란 눈송이가 펑펑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황급빛 태양은 지금 막 짙은 보랏빛 산 너머로 지고 있고요. 저는 지금 창가에 올라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아저씨께 편지를 쓰고 있어요. 아저씨가 보내주신 금화 5잎은 정말 뜻밖의 선물이었어요. 저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아저씨는 이미 저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아니,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아저씨가 주신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 돈으로 무엇을 샀는지 알려드릴게요. 가죽 케이스에 들어있는 은시계, 매튜 아놀드의 시집, 보온병, 무릎에 덮을 담요, 작가 생활의 필수품인 노란 원고지 500장, 풍부한 어휘를 연습할 수 있는 동의어 사전. 마지막 선물은 그다지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말씀드릴게요. 실크 스타킹 한 켤레. 사실 이 실크 스타킹을 사게 된 동기는 매우 하찮은 거예요. 매일 밤 줄리아 펜덜튼이 수학 공부를 하러 제 방에 오는데 그때마다 줄리아는 긴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실크 스타킹을 자랑했거든요. 하지만 두고 보세요. 방학이 끝나 줄리아가 기숙사로 돌아오기만 하면 저도 당장 실크 스타킹을 신고 줄리아의 방에 가서 긴 의자에 앉을 작정이니까요. 아저씨는 절 굉장히 한심한 아이로 생각하시겠죠? 이미 제 고아원 기록을 보셨으니까 제가 완벽한 인간은 아니라는 걸 짐작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전 적어도 정직하답니다. 요약하자면 7가지 선물을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선물들을 캘리포니아에 있는 가족들이 보내온 것이라고 상상하고 있어요. 은식에는 아빠가, 담요는 엄마가, 보온병은 제가 감기에 걸릴까봐 항상 걱정하시는 할머니가 보내주신 거죠. 노란 원고지는 남동생 해리의 선물이고요. 언니 이사벨은 실크 스타킹을, 수잔 숙모는 매튜 아널드의 시집을, 해리 삼촌은 동의어 사전을 보내주셨죠. 남동생 해리의 이름은 삼촌 이름을 따서 지은 거예요. 삼촌은 초콜릿을 보내겠다고 했지만 제가 사전을 보내달라고 부탁했죠. 이렇게 아저씨는 제 가족 모두의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괜찮으시겠죠? 저랑 이번 방학을 함께 보내고 있는 텍사스주에서 온 아이의 이름은 레오노라 펜턴이에요.
제루샤라는 이름만큼이나 웃기는 이름이죠. 전 그 애가 참 좋아요. 하지만 셀리만큼은 아니에요. 셀리처럼 괜찮은 사람은 세상에 또 없을 거예요. 물론 아저씨는 빼고요. 저는 누구보다도 아저씨를 좋아해요. 아저씨는 제 가족 전체에 해당하는 분이니까요. 날씨가 맑으면 레오노라와 저는 2학년 언니 2명과 함께 짧은 치마에 털 스웨터를 입고 모자를 쓰고서 시니스틱을 들고 다니며 구석구석을 탐험해요. 하루는 6km나 떨어진 시내까지 걸어가서 여대생들이 자주 가는 식당에 들어갔답니다. 새우튀김을 끼얹은 메밀 팬케이크를 먹었죠. 영양도 있고 값도 싼 편이었어요. 정말 즐거웠답니다. 세상은 고아원과는 무척 다르더군요. 학교에서 밖으로 빠져나갈 때마다 저는 탈옥수가 된 야릇한 기분을 느끼곤 해요. 다른 사람에게 무심코 이 이야기를 할 뻔하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퍽 참기 힘든 일이에요. 저는 비밀 따위는 가질 수 없는 사람인가 봐요. 만약 제게 아저씨마저 없다면 제 가슴은 이미 터져버렸을 거예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는 모두 모여서 사탕을 만들었어요. 퍼거슨 관의 사감 선생님께서 방학 동안 남아있는 다른 기숙사의 학생들을 초대하신 거죠. 모두 22명이었는데 1학년에서 4학년까지 모두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부엌이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냄비와 주전자가 벽에 쭉 걸려 있었죠. 그중 제일 작은 냄비가 빨래 삶는 손만 했답니다. 퍼거슨간에는 400명의 학생이 살고 있거든요. 흰 모자에 흰 앞치마를 두른 주방장이 22벌의 흰 모자와 흰 앞치마를 가지고 나와서 우리는 모두 요리사로 변신했죠. 어디서 그렇게 많이 구해왔는지 궁금할 정도였어요. 사탕 맛은 그리 훌륭하지 않았지만 참 즐거웠어요. 사탕을 다 만들고 나니 부엌도 문 손잡이도 모두 끈적끈적했어요. 우리는 모자를 쓰고 앞치마를 두른 채 커다란 포크와 스푼 그리고 프라이팬을 들고 텅 빈 복도를 행진하여 교직원 휴게실로 갔답니다. 그곳에는 몇몇 교수님들이 조용히 저녁 시간을 보내고 계셨어요. 우리는 교가를 부른 뒤 사탕을 대접했죠. 교수님들은 정중하게 그러나 좀 미식적은 듯이 사탕을 받으셨죠. 우리가 그곳을 나올 때쯤엔 교수님들은 끈적끈적한 사탕이 입안에 들러붙어 말도 못하고 계셨답니다. 아저씨, 제 그림 솜씨 어때요? 아저씨는 제가 작가보다 화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방학도 이제 이틀 남았어요. 친구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무척 기뻐요. 제가 있는 탑은 좀 쓸쓸하거든요. 벌써 11장이나 썼네요. 가엾은 아저씨, 무척 피곤하시겠어요. 아주 짤막한 감사의 편지를 쓸 생각이었는데 막상 쓰기 시작하니까 펜이 저절로 막 나가네요. 그럼 안녕. 그리고 저를 늘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평선에 보이는 작은 먹구름 하나만 빼면 전 정말 행복하답니다. 시험이 2월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사랑을 담아 아저씨의 주디 올림.
추신. 사랑을 담아라고 쓰는 게 예의에 어긋날지도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전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걸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아저씨와 리페드 원장님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좀 참아주세요. 도저히 리페드 원장님을 사랑할 수는 없으니까요. 시험 전날 밤, 키다리 아저씨께 우리 대학에 공부하는 모습을 아저씨께서 좀 보셔야 하는 건데, 우리는 방학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지난 나흘 동안 57개의 불규칙 동사를 미친 듯이 외웠어요. 제발 시험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애들은 시험이 끝나면 교과서를 팔아버리기도 해요. 그렇지만 저는 제 교과서를 잘 보관할 거예요. 졸업한 뒤에도 제가 공부한 책들을 책장에 일렬로 보관해 둔다면 궁금한 것이 있을 때 금방 찾아볼 수 있을 테니까요. 머릿속에 전부 간직해 두려고 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편하고 정확할 거예요. 오늘 저녁에 줄리아 펜덜튼이 제 방에 와서 꼬박 1시간 정도 놀다 갔어요. 그 애는 집안 이야기를 꺼냈는데 화제를 다른 것으로 돌리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줄리아는 우리 어머니의 처녀때 성을 알고 싶다고 했어요. 고아원 출신에게 이렇게 신뢰되는 질문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차마 모른다고 할 수 없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성을 불쑥 말해버렸죠. 그게 바로 몽고메리였어요. 그러자 줄리아는 매사추세츠주의 몽고메리 집안인지 아니면 버지니아주의 몽고메리 집안인지를 다시 묻지 않겠어요. 줄리아의 어머니는 러더포드 집안 출신이래요. 그 집안은 노아의 방주를 타고 바다를 건너왔으며 헨리 8세와 사동간이었대요. 줄리아 아버지의 조상은 아담보다도 더 오래되었나 봐요. 줄리안의 족보 제일 꼭대기에는 틀림없이 비단결 같은 고운 털과 유난히 긴 꼬리를 가진 원숭이가 있을 거예요. 오늘 밤에는 좀 더 멋있고 즐겁고 재미있는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무척 졸리고 걱정도 되어서 또 재미없는 편지를 써버렸네요. 신입생의 운명은 그다지 행복하진 않답니다. 시험을 앞둔 주디 에버트 올림. 일요일. 가장 사랑하는 키다리 아저씨께 아주 엄청나고 무서운 소식이 있어요. 하지만 그 소식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우선 아저씨를 기분 좋게 해드리고 나서요. 제루샤 이버트가 드디어 작가로서 첫걸음을 내딛었답니다. 나이탑에서라는 시가 2월호 교지 첫 페이지에 실렸어요. 신입생에겐 대단히 명예로운 일이에요. 어젯밤 예배를 보고 나오는데 장문 교수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6번째 행이 너무 긴 것만 빼고는 제 시가 아주 괜찮은 작품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저씨께서도 제 시를 읽고 싶으실 테니 한 권 보내드릴게요. 또 재미있는 일이 뭐가 있었더라? 아참, 그렇지. 요즘 저는 스케이트를 배우고 있어요. 이제는 혼자서도 제법 폼나게 탈 수 있어요. 그리고 체육관 지붕에서 밧줄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오는 것도 배웠고 높이뛰기를
110cm나 뛰어넘을 수 있답니다. 곧 120cm에 도전해 볼 거예요. 햇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눈부신 겨울 오후예요. 전나무에 매달린 고드름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온 세상이 저만 빼고 모두 눈의 무게에 눌려 있는 듯 했답니다. 저는 슬픔의 무게에 눌려 있답니다. 이제 슬픈 소식을 알려드려야겠네요. 용기를 내 주디, 어서 말씀드려야 해. 아저씨는 틀림없이 지금 기분이 좋으신 거죠? 저는 수학과 라틴어 산문에서 낙제를 하고 말았어요. 지금 이 과목들을 개인 지도 받고 있는데 다음 달에 제 시험을 봐야 해요. 아저씨를 실망시켜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시다면 다행이에요.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수학과 라틴어에서 낙제는 했지만 그동안 17편의 소설과 많은 시를 읽어서 훨씬 똑똑해졌거든요. 다시는 낙제하지 않을 테니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참 회복을 입고 회개하는 주디 올림. 키다리 아저씨께 오늘 밤은 조금 쓸쓸해져서 때 아닌 편지를 씁니다. 폭풍이 무섭게 몰아치고 눈발이 제 창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학교의 모든 불은 꺼졌지만 커피를 진하게 타서 마셨더니 도무지 잠이 오질 않네요. 오늘 저녁에는 셀리와 줄리아 그리고 레오노라 팬턴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정어리와 구운 빵, 샐러드와 커피를 먹었죠. 줄리아는 식사가 끝나자마자 먼저 가버렸지만 셀리는 남아서 설거지를 도와주었죠. 아저씨, 아주 잠깐 동안만 우리 할머니가 되어주시지 않을래요? 셀리에게는 할머니가 한 분 계시고 줄리아와 레오노라에게도 각각 두 분씩 계시대요. 제게도 할머니가 계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아저씨께서 반대만 안 하신다면 제가 어제 시내에 갔을 때 본 예쁜 레이스 모자를 할머니의 83번째 생신 선물로 드릴 생각이랍니다. 이건 교회당 탑에 걸린 시계가 12시를 치는 소리예요. 이제 자야겠어요. 안녕 할머니, 사랑해요. 주디 올림. 3월 26일 스미스시 기하. 선생님은 제 질문에 결코 대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제게 별로 관심이 없는 모양이죠. 선생님은 지독한 평의원들 중에서도 가장 지독한 분인 것 같군요. 저를 공부시키는 것도 단지 의무감 때문이시죠? 저는 선생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름조차 모릅니다. 어떤 물건을 상대로 편지를 쓴다는 것은 무척이나 맥빠지는 일입니다. 선생님은 제 편지를 읽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던져 넣으시는 게 틀림없습니다. 앞으로는 공부와 성적에 관한 것만 쓰겠습니다. 라틴어와 수학 제시험은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두 과목에 모두 합격해서 이제는 제시험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제루샤 에버트 올림.